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3월 29일 미국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모든 분야에 지금 AI를 사용한 자율이라는 단어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도 지금 자율주행하는 여러가지 드론이 날고 있는 실정에 오늘 미국 중부사령부, 지금 이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부사령부의 대변인의 에킨스 대령이 해양에서의 새로운 자율주행 무인 드론 고속정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약어로는 GARC라고 불리우며 정확한 한글명어로는 글로벌 자율 정찰정이라고 불리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오토노미스 리코네이선스 크래프트라고 불리는 작은 함정입니다. 이것은 약 25만 불의 제조 원가로 제작되어 지금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 이란과의 전쟁에서 작전의 일환으로 해상 순찰 임무를 450시간을 완수하였고 약 2,000회리 이상을 성공적으로 운행되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치는 미군이 실제 분쟁 지역에서의 무인 수상 함정을 이용한 첫 번 사례로 보여지고 있으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무인 함정이 바다를 종행하는 사건으로 간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해군의 플랫폼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감시 및 공격 능력을 확장하도록 설계된 자율 시스템으로의 광범위한 전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소재의 브렉시 테크놀로지사가 제작한 이 함정은 정보 수집, 정찰 임무용으로 원래는 설계가 되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뢰 제거, 통신 중계, 대잠함 전략 등 공중 및 수중 드론을 투하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함정은 약 1000파운드의 물건도 실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사일을 장착하거나 기뢰 등을 장착하여 수중에서의 역할이 막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기존의 해군 전략으로 구축함 하나를 만드는 데 1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만드는 데 불과 25만 불에 불과하다고 하며, 앞으로 해상전에서의 획기적인 혁명이 일어났다고 이 회사는 제품 홍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제5함대에서 태스크포스 59가 진행하여 왔던 무인 항공기와 인공지능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이 무인 고속정이 상당히 활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하고 있자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만든 것이 바로 노킹스 시위입니다. 노킹스 시위 전국 대회가 세 번째로 여러 도시에 걸쳐서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로스앤젤레스의 경우에는 다운타운에 연방 건물을 포위하고 콘크리트가 깨진 것을 집어던지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자 또 반대 시위까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팜비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하라고 부근에 노킹스 시위를 하던 여성들이 위에 브라우스를 벗어제치는 희한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반대 시위자들은 변태라고 욕을 하면서 같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전역에 지금 찬반의 시위에 참석한 사람이 약 9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와 좌익단체가 주도를 하자 여기에 맞대응을 하여 우익단체들도 나서고 있어 1차 때는 500만, 2차 때는 700만, 3차인 어제 토요일엔 900만이 직결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좌파들은 폭력과 약탈 등의 사회 질서 교란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권력에 대항하여 물리력까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운에서만 체포된 극자 성향의 시위자들이 약 75명에 달한다고 로컬 뉴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킹스 시위를 주도하는 측을 보면 대부분 시민단체, 풀뿌리운동 또는 노동단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 시위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의 시위들은 보면 대부분 자발적으로 우익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폭력적으로 나오고 있고 한쪽은 그게 반대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일상생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노킹스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라틴계와 흑인계입니다. 일당을 받고 나오는 사람과 또는 대부분의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거나 입국한 사람들이 노킹스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말리아가 동부 쪽에 있는 귀같이 툭 튀어나온 데가 바로 소말리랜드라고 하며 자치공화국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유엔에 가입된 나라로서는 이스라엘이 최초로 그 자치구를 독립국가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소말리랜드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면 이란 오마르 미네소타 하원 의원이 바로 소말리랜드 출신이기도 합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그녀가 우리가 그간에 제시하여 왔던 결혼 의혹에 대하여 오빠와 결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벌칙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방할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팍스와의 대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즉각적으로 소말리랜드에서는 그녀를 추방하면 자기들이 받겠다고 하며 응답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기들로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란 오마르 의원을 자국으로 송환해도 좋다는 뜻으로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추방이든 소환이든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소말리랜드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한편 그녀는 자기가 태어난 지역인 소말리랜드의 독립을 반대하고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법무부가 지금 이란 오마르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모든 문제는 첫 번째, 그녀의 이민 문제의 불법 행위와 두 번째는 미네소타에 만연하였던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의료 사기에 그녀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법적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소말리랜드에 가서 받든지 그것은 미국 정부가 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 소말리랜드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팜비치 공항에서 개인 항공기 보안 문제로 에어포스 1이 있는 공항에 F-16이 출동하는 등 한 차례 소동이 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극의 통신을 해야 될 한 대의 개인 비행기가 연락이 두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즉각적으로 F-16은 출격을 하여 대응 태세에 들어갔고 에어포스 1은 활주로 한가운데서 보안 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불과 몇 분 후에 통신이 두절되었던 그 항공기가 다시 통신이 연결이 되어 무사히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에어포스 1은 일요일인 오늘 저녁에 팜비치 공항을 출발하여 워싱턴 DC로 복귀할 것이라고 대변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항공기 측에서는 오늘 하루에만 2건의 국내 테러 의심 사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뉴욕에서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에 한 승객의 소란으로 인하여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웨인 카운티 공항으로 긴급 회항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건으로는 프론티어 항공의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출발하여 어틀란타 공항인 하츠필드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바로 한 흑인 승객이 옆에 승객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비행기에 폭탄을 실었다고 스스로 주장함에 따라 한 차례 공항에서는 대피 소동이 일어나면서 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특별 격리되어 2시간의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남성은 구금 상태에 있으며 이 소란을 피운 2명의 승객들에 대하여서 각각 아직까지 연방항공청에서는 아무런 언질이 없습니다. 한편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도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공항에서의 테러가 이란 전쟁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DOJ는 스탠포드 대학, 와이어 주립대학, 그리고 UC 샌디에고 세계대학의 의과대학에 대하여 발생했을지도 모를 차별 입학 사정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한동안 DEI라고 하여 많은 대학들이 역차별적으로 소수인종과 또는 다양성을 핑계로 특수군집의 학생들을 특별 사정 입학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에서 2023년 이 역차별은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편 타당성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에 준하여 앞으로 미국의 대학에서는 소수인종이라든가 어떤 다양성과 이것을 핑계로 어떤 군집에 캐를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의 이 좌파 편향의 캠퍼스에서 불고 있는 DEI 열풍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특히 의과대학에서는 편중적으로 이 DEI를 적용을 많이 하였던 것이 이번에 DOJ의 감시망에 걸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 대학은 학생들의 인종별, 색깔별, 그리고 지역별로 모두 분리하여 입학 사정의 전후 과정 모든 것을 교육청에 제시하라고 오늘 공문이 나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 때 한창 유행하였던 DEI가 이제는 거의 종식이 되어가는 입장에 아직도 캠퍼스에서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음주에다 마약에다가 참 말썽 많은 타이거 우즈입니다. 그는 플로리다 자기 집 앞에서 또한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과속을 하였다가 자기 차인 렌지로버 SUV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음주 측정과 기타 약물 측정을 거부함에 따라 체포가 되었다가 8시간 만에 변호사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그간에 여러 차례 약물과 음주로 처벌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그 버릇은 고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타이거 우즈와 친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트럼프가에서는 비밀 경찰이 오늘 모든 트럼프 일가들은 타이거 우즈의 차량에는 탑승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이라든가 베네사의 경우에는 타이거 우즈와 특별히 친한데 타이거 우즈와 만날 때는 자기 차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금 여기에서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회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타이거 우즈가 입고 있는 그 푸른색의 골프 티셔츠를 스폰서로 제공하고 있는 Sunday Red라는 폴로 티셔츠 제조업체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색깔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타이거 우즈가 사고 당시에 골프복을 정식으로 다 아래 위로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에 입고 있던 것이 바로 푸른색의 Sunday Red 폴로 골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박이 나서 스몰 사이즈부터 엑스라지 사이즈까지 있는 모든 제품이 미국 내에서 품절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같은 사이즈의 같은 패런의 다른 폴로티는 그대로 재고가 남아있는데 타이거 우즈가 입었던 이 블루 폴로 셔츠만 지금 품절이 되었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